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취득세. 오늘 이제 제일 중심적인 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딴 데서는 전혀 듣지 못할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15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허점이 있구나 찾은 거예요. 예. 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주택하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조정사실이 없죠? 4개밖에 없죠? 서울에, 강남에 하고. 자, 대부분 98% 요건데, 1주택이다 크면은 1%에서 3%, 이 정도. 평수 큰 거는 3에서 출발하고, 요는 1% 출발. 전용 85 저거보다 미만 거는, 이하 거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그냥 보면 되고, 법인은 아직까지 12%.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이 넘을 때는 일단은 1주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농지 낙찰 받았어요. 농지를. 낙찰을 받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지금 보니까 22에 5648. 22에 5648.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자, 농지 낙찰 받아요. 농지연금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감나무가 포함이 됐죠. 그래서 3억 2,400입니다. 이상입니다. 감나무가 포함된 3억 2,400인데,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법무사들은 보통 법무사나 김해시청이나 여기 시김이니까 가면은 여기에서 농지니까 3.4% 곱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수강생이 보냈기 때문에 요 보니까 취득세, 교육세, 농토세하고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3.4%더라고. 딱 그게 낙찰 가격에서 똑같대. 두 법무사가 똑같대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됐다. 이게 1,000만 원 빼야 된다. 그 감나무. 주변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제가 나무값이 2천만 원 가면 그 포함이 되는데 주변은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감정 평가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찾기 때문에 자 문제는 요거예요. 여기에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억 예를 6천에 샀다 치자. 6천에 곱하기 3.4를 하면 되느냐? 안 그러면은 이게 예로 반에 샀다 크면은 이 감나무가 1,000만 원을 지금 김해시청 이야기는 1,000만 원을 뺄지 50% 샀으면은 500을 뺄지 낙찰가율은 50%니까 500 그게 이제 그게인데 원래는 500을 빼야 되겠나 싶은데 보통은 감정가격 그대로 빼버려. 보통 보면 정매에서 예로 이런 겁니다. 낙찰을 받았어 공장을. 그 수변전 설비가 뭡니까? 변압기. 이게 도망가 비싸. 작은 돈 하기에는 이게 도망가가 없는 거야. 분명히 김해낙찰 받을 때는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감정이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1,000만 원 떨인 건데 요거를 이제 기기기구 있죠. 기기기구 1억짜리 됐다. 1억짜리인데 저로 경매에서 50% 팔렸어요. 그러면 1억을 빼줘야 되느냐 5천만 원 빼느냐 5천만 원 빼기 안 맞겠나 싶어요. 낙찰가에 따라서 토지 건물하고 기계구가 1억이다 58도 하면 5천만 원 빼면 맞는데 어떤 사람은 보통 1억을 빼주더라고. 그렇죠? 우리도 1억을 빼도록 해야 돼. 일단은 말은 그래가지고 네가 절반에 받았으니까 이게 그럼 500만 원 빼자 그러면은 막 빼야 되겠나 이 싶어요. 느낌이. 일단은 1,000만 원 빼도록 해보고 그리고 자 그래야입니다. 이게 이제 수목이 금액이 작아서 근데 예를 수목이 1억이다 하면 작죠. 1억이다. 그죠? 그럼 1억 다 빼줄 거냐? 50% 팔렸으면은 5천만 원 빼는 게 맞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법원에서는 이제 금액이 가표는 큰 것들은 그냥 감정 가격 그거를 빼주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럼 그거를 감정 가격 빼주는데 와 감정 가격 빼니까 낙찰가가 50%인데 50% 줄여서 안 빼고 일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일단은 감정이 1억이니까 1억 빼달라 해야 됩니다. 1억. 이거는 감나무 1,000만이니까 1,000만 원 빼더라. 낮아 빼갖고 계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낙찰 받았는데, 자, 지금 금리가 보통 얼마 받을까? 농지 이런 거. 일반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80% 해주는데. 1억 1,700, 농협에서 한 1억 1,700 해주고 막. 금리는 한 4.95. 여기에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변동될 수 있다. 그럼 결국 한 5% 정도. 농지의 한 5% 정도. 그럼 1억 1,700이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1억 넘으면 뒤에 쌀 조건 달거든요. 안 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1억 1,700. 사업자 줬죠? 네. 뒤에 쌀 얘기 안 합니까? 1억 초과 된다 해가지고 뭐 소득 증명이나 이런 거 안 하던가? 그런 말은 안 하고 이제 그 농지증을 제시를 해놓으니까 이제 그 농민으로 인증돼가지고 농민 대출. 뭐 또 그래 되네. 자, 오지간 아마 이 정도. 그럼 1억 1,700, 낙찰가율이 80%죠? 맞습니까? 80%가? 네, 80. 80%의 금리는 4.9, 이 정도 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취득세를 지금 봅니다. 취득세를 잘 배우셔야 약간 얘기했죠. 공장의 대지가 10억이고 건물이 10억이고 기계가 10억이다. 50% 낮춰받았어요. 15억에. 그럼 15억 곱하기 4.6%에 맞느냐? 안 그러면은 10억에 4.6%에 맞느냐? 기계가 10억이가 뭐 5억에 4.6%에 맞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점인데 대부분은 거의 99%는 그냥 10억 낮춰 받으면은 그만 15억 곱하기 4.6%에 고지서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3분의 1씩 가 있으니까 빼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 근거 자료는 뭐냐 그러면은 잘 몰라요. 구청에서도 감나무 1,000만 빼는 자료를 달라 했더니 그거는 뭐 주는가 봐 지금. 적어도 막 대강은 알고 있는데 이런 깊은 자료는 지금 없는 거고 저런 거 자꾸 빼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잘 듣습니다. 취득세를 많이 내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 지금 집에 가시면 되고. 다만 취득세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도 건지겠다, 작게 내겠다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요 4.6%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4.6%.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4%.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의 10% 이라고 여기 하나 붙은 거고, 농어특별세는 여기에서 또 뭐 절반 해갖고 이게 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4.6이 맞아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게 이제 감면을 했습니다. 감면. 어떻게 감면하냐? 자, 배웁니다. 간단해요. 6억 이하, 요거만 배우면 됩니다. 보통 여기죠. 거의 80% 6억 이하 아파트니까. 6억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 취득세 몇 프로요? 1.1. 그럼 여러 50평짜리다. 이러면 뭐 1.3%. 무주택자들 할 때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초과는 조금 올라가는 데는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이거 써놨죠?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자. 주로 여기거든요. 일시적 2주택.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은 4개밖에 없어요. 강남 또 어디입니까? 서초 또 송파 또 어디? 용산 4개죠. 지금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빼빼고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할 때 1주택으로 과시한다. 단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따블이 돼가지고 1주택에 이게 1.1이 아니고 8.4로 올라갑니다. 아까 누가 물어봤죠? 그죠? 누가 물어보는데 주택이 2개째 되면 어떻게 되느냐? 2개째 되면은 일단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다 이래가지고 일단 한 주택으로 보고 1.1이냐 1.3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는데 단서가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기존 갖고 있던 주택을. 그래야 문제가 없지. 또 그리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주로 여기인데 세주택부터는 8.4 세죠. 4개 되면 어디 됩니까? 12.4 됩니다. 그 다음 법인은 12.4. 한 주택부터 무조건 12.4로 가는데 공시가격이 1억 미만짜리는 10개라도 1.1%입니다. 법인이라도. 그래서 법인이 서울에 본사 갖고 있는 법인 이 애들이 창원에 토월 성원에 많이 왔어요. 단서가
소장님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만 무제한으로 사주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더시가 12.4인데 1.1로 갚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토울성원에 제일 작은 게 전용 15평, 분양 21평짜리가 예전에 9,800이었어요. 한 3년 전에. 1억이 딱 안 됐어. 200은 1억 200 되면 아무도 안 살 건데 9,800 딱 되니까 그때 막 엄청 사들었어요. 중개수에 1억짜리 막 21평짜리 전용 15평짜리 놓으면은 그만 무조건 사갑니다. 그게 한 1억 3천 주고 산 게 2억까지 올라갔어요. 팔아먹을 때 저거는 2억 주고 팔아먹었어요.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죠, 지금은. 걔들이 이제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인을 낙찰받으라 하면 더러운 게 뭐라고요? 취득세. 아파트 빌라는 더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법인에 가면 상가는 4.6%. 토지는 마찬가지. 오피스텔 마찬가지. 그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년은 3.8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딸한테 줍니다. 1억짜리인데 전세가 8,7억. 그래서 이제 그냥 매매를 하면은 아까 1.1%입니다. 딸한테 매매 계약서이라면 1.1%인데 정년에 비면은 몇 프로면 지금 3.8이라. 그러면 이제 딸한테 매매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보면은 매매라고 해. 전세 8천 않고 딸한테 2천만 원 정년대 분명히 말은 정년대 계약서를 매매가 들어오거든. 매매 계약서는 어디 갑니까? 1.1% 갑니다. 1로 가야 돼. 그럼 구청에서 잡기 박잖아요. 11을 겁니다. 어떻게 11을 거느냐? 선생님, 요거 안 됩니다. 그럼 뭐 2천만 원 딸이 돈을 주고 아빠한테 준 거, 자금 이체나 다 내놔 통장. 돈 버는 근거도 보시다.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정년을 3.8% 매길 겁니다. 1억이니까 380만 원 매길. 110만 원 매기면 되는데 270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얘는 말을 잘해야 돼. 이거는 매매입니다. 정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내가 통장 2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자료 가져올게. 그거 이제 야, 딸아, 구자, 아빠한테 이어다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다른 거나 뭐, 저기 알바인 거 통장 같은 거 있으면, 뭐, 그까지 안 하면 자꾸 돈은 들어와야 됩니다. 2천만 원. 자, 그 다음 농지 봅니다. 농지는 우리 수강시 아까 신규거든요. 농지 대장이 없었어요. 그럼 3.4. 농지 대장이 있으면은, 막 절반가로 좀 떨어집니다. 농지 대장 갖고 있는 사람, 2년 이상,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치성 재산, 이거는 뒤에 설명 놓을 거고요. 자, 13호입니다. 자, 창원시 성산구 발림동에 노블파크가 있어요. 노블파크. 노블파크를 낙찰받습니다. 3억 3,400에.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 수강생은 대출 안 받았거든요. 이게 안 받는 사람은 며칠 받는 됩니까? 60일 이내. 대출 받는 사람은 이전하면서 바로 내야 돼. 은행에서 절대 취득세 안 내고 이전 안 시킵니다. 뭐 이전 대출 받는 거는 이전한 날 무조건 내야 되고 대출 안 받는 거는 취득세는 60일 정도 시간이 있다. 자, 그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서를 보면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해놨죠. 자, 85제곱미터 이하는 이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리 가는 게 맞습니다. 낙찰 가격. 낙찰 가격이 작다 크면은 낙찰 가격으로 간다. 자, 보세요. 공시 가격은 2억 3,400이라. 근데 낙찰가는 3억 3,400. 그럼 취득세 어디서 매기면 되노? 응? 이건 낙찰가다. 자, 그러면 낙찰가가 여기다 그럼 뭐지 될까? 여기다. 응? 2억으로 가는 거야. 공시가격보다 높은 거는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갑니다. 중개수도 마찬가지. 경매도 마찬가지. 낮은 거는 낮은 대로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오시간 낙찰로 갔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에 보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벌써 재량됐다요. 이 12월 21일에 발표를 안 합니다. 자, 우리 취득세 너무 세지 않느냐 이거 다 법인도 6%로 그죠? 이게 8% 두주택이 뭐 8% 되는데 이거를 1 내지 3% 다 바꿔줄게. 싸게 해줬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 통과를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통과를 못하니까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법인은 몇 프로요? 12%입니다. 알겠죠? 이 통과를 해주려고 다 해놨는데 2022년 12월 21일부터 하겠다 해놨는데 2023년 작년 봄에 수학생 때 막 날짜 받았어요. 기다리고 했습니다. 이게 법이 빨리 개정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넘어도 지금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 1년 벌써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회 가반수가 안 되니까 일이 통과를 못 시킵니다. 못 시켜가지고 막 정부는 이리 가고 국회는 야당이 좀 힘이 세니까 이제 막 죄를 갚이고 그래갖고 지금 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인은 현재 서가 몇 프로요? 12.4% 아직까지. 그죠? 개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개라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법인 낙찰 시에도 주택수 10개라도 1.1%의 취득세를 낸다. 1% 취득세 낸다. 자,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막 전국에 사러 다닙니다. 그래서 1억 이하짜리가 많이 올라간 거야. 작년, 재작년 이럴 때. 특히 토굴서원도 마찬가지죠. 리모델링 한다 해갖고 하다가 1억 이하 때는 법인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1억 200 되면은 안 붙어. 9,800이 막 10개라도 달라갑니다. 10개라도. 취득세가 1.1%니까. 자, 그리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사파동의 상위 아파트를 2억 800원을 받았어요. 그 취득세가 1.1%라. 왜 나가면 그때 1억 4,600이 요게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됐어요. 감정이 되어 있는데 공시가격은 한 9,5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낙찰 받고도 취득세가 집이 2개나 가 있는데 불구하고 1.1% 돼가지고 입이 째졌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거제시 옥포동 중간에 봅니다. 거제시 옥포동의 아파트가 41%.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써놨죠. 취득세 주택수 합산 및 중과를 안 하는 거 뭐냐 그러면은 공시가격 1억이 하다. 이건 공시가격 알림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서 조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거제 옥포동 20에 26733. 봅니다. 자, 거제, 화면 보세요. 낙찰 받으면 돈이 되겠나 싶은데 한번 봅니다. 거제 옥포동에 전용이 19평 아파트예요. 자, 41%입니다. 41%. 많이 들어있죠? 자, 아파트 41% 낙찰 받아도 볼만하죠? 자, 그리고 청수는 15층 중에 10층이라. 그죠? 10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전입자는 건저당 D라. 그러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2007년도 5년 전에 6,400 주고 산 것이 7,700이고 요게 지금 3,100으로 강남이 이러면 얼마 좋겠노? 그냥 제가 대통령 되면은 요 정도를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자, 그럼 됐죠? 자, 그럼 낙찰 받으면 수익 나가 안 나가요? 응? 근데 이런 걸 왜 낙찰 안 받는 모르겠다. 뭐 별로입니까 아파트가? 청수가 10층이고 물론 뭐 나오는 아파트인데 참 싸긴 싸다 그죠? 쌉니다. 자, 방향 봅니다. 방향 뭡니까? 남서향. 이것보다는 이게 낫네. 이게 바람이 통하니까. 그죠? 남서향. 뭐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자, 요런 거 사가지고 장금 넣기 전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고, 그죠? 그래갖고 한 3,300에 사갖고 4,300에 팔고 1,000만 원 묶고 빠지면은 뭐 너미 욕합니까? 어쩝니까? 안 팔릴까? 안 팔리면 전시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살릴 것 같은데. 그래도 평수도 19평인데 작은 것도 아닌데. 참 싸다 그죠? 이래야 됩니다. 전국에 아파트 이래 돼야 돼.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이래 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서울 가본게는 전부 다 뭐 7억, 8억, 10억 사니까 아마 결혼 다 포기해.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봉급이 200만 원이 30년에 200만 원인데 지금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권도 뭐 우리 한국은 70%가 있는데 저는 19%가 있어요. 외국 나갈 생각 안 해요. 이게 없으니까. 운전면 했죠? 안 땁니다. 차 살 일도 없고 몰 일도 없고 이러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되겠느냐 나라. 참. 팩스 우리 막 카톡 하죠. 이런 거 없어요. 팩스는 팩스. 그 너희서 점심 먹었다. 1엔까지 꺼내가지고 지갑에 꺼내갖고 뿜빠입니다. 뿜빠이. 좀 이상한. 지금 일본 가면 가격 쌉니다. 참치 어떤 해 먹어도 막 10,000원, 20,000원 주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자, 또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10분 쉬어야 되겠네요. 자, 12시 5분입니다. 15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15번이고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농어촌 주택. 자, 이건 자주 확인했는데 안 봅니다. 간단하게 서울이나 부산, 광주에 아파트를 가 있는데 농어촌 주택에 주택을 사도 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 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은 근데 농어촌 주택이라도 수도권 안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대지하고 건물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 삭제됐어요. 금액은 3억이야. 3억이야. 조금 완화됐고요. 그러고 2025년까지 계속 넘어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이유는 그때 우리 미국하고 뭐죠, 그게? 통상할 때 FTA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농민들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래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농어촌 주택이라도 사주고 해줄게 이렇게 법을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라. 서울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사라. 별장 정도 하나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3억이야. 3억이야. 대지 건물 면적 다 제한 않고 수도권, 광역시 뭐 요것들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일종 일반 그런 거 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 때 요거 안 됩니다. 계획 관리는 상관없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봅니다. 의령군 지정면에 이거를 산다. 41%. 그럼 요거는 어찌 되느냐? 농어촌 주택이 되는 거 안 봅니다. 20에 10569이. 10569이 봅니다. 그럼 이런 건 되죠? 이런 거는 뭐 크게 주택. 자, 봅니다. 의령에 주택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예로 들면 60세 넘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런 주택을 샀을 때 서울 아파트가 있고 요거를 산다. 요거를 이걸 사도 문제가 없느냐 입니다. 그럼 이걸 살 때는 용도 지역이 지금 계획관리 괜찮죠? 도시지역 아니죠? 비도시지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런 데 사는데 땅이 뭐 200평, 300평 건물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이제 3억 안 되면 되니까 3억 안 되죠. 안 되고 한 3,400, 8,400인데 41% 됐다. 자, 요런 것들은 사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0에 10만 원이다. 설정보다 6일 빠르네. 그죠? 1,000에 10만 원. 그거는 이제 인수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이다. 자. 하여튼 요런 거를 사면은 농어촌 주택에 요거는 예를 서울 아파트 팔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지장을 안 받는다. 안 받고 그냥 없는 거 투명한 주택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촌동네 됩니다. 그 수도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촌동네라도 도시적 여기 이제 2종 일반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차원 사람은 연접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창원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죠?
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북면 하나 가 있는데 저 진동의 아파트 하나 사면은 어찌 되느냐? 작은 거 비도시야. 그거는 농어촌 주택을 봅니다. 그러면. 자, 그럼 상시간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주택수 합산도 안 되고 중과도 안 되고 이리 좋은 게 뭐냐 하면은 1억이야. 또 뭡니까?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뭡니까? 노인복지주택. 그러면 상속주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특히 1억이야. 이게 매력이 법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1억이야. 이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옵니다. 16번. 자, 은평구 대조동에 29억의 낙찰을 받습니다. 이 상가를 받을 때 교회 명의로 받겠다. 교회 명의로.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명의로 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입찰 서류가 필수 서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 부속 서류는 뭐 한두 개 빠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필수 3개는 하나만 빠지도 무효 처리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럼 뭐 이 교회 명의 낙찰 받을 때, 자, 교회석 있죠. 상남의 저 상가에도 뭐 구청을 전부 다 교회석에다 낙찰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구청 가서 나 교회 쓸 건데 이렇게 하면은 취득세가 없어요. 고지서를 제로 줍니다. 제로 고지서. 그게 이전 수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요때도 거의 낙찰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취득세를 계산해 놨더라고. 4.6%로. 그래서 내가 아이고 교회 돈도 많다. 안 줘도 됩니다. 목사님이 저기 은평구청 가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양식 잘 써내면은 제로 고집니다. 그래갖고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교회에 장로가 8명 있고 뭐 신자가 2,000명 캐도 몰라요. 여러분은 배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대한예수교나 그 다음에 불교, 조계종 이런 데서 이제 교회 명의로 종교단체 명의로 낙찰받을 때는 서류도 좀 복잡하지만은 일단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 제로까지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몰라요. 이게 교회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7호입니다. 아파트 2억에 낙찰받고 아까 했다 그죠? 낙찰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공시가격이 1억이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1.1% 납부하고 되게 좋아했다. 이거는 사고 난 뒤에 2억 800엔 사고 난 뒤에 한 1억 버렸어요. 바로 단타로 팔아도. 자, 그러면 1억 버리는데 그냥 팔면은 세금이 몇 프로입니까? 77%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면 22% 정도 기본세율 빠지는데 공인중 회사들이 99%가 부동산 매매 사업 잘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아는가? 모릅니다. 지가 1억 버려도 7,700 세금 내려가는 거예요. 또 세무서도 마찬가지. 아, 부동산 매매 사업자 빨리 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알려줘요. 여러분 학원 오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 거지 사실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의 취득세 중과. 자, 잘 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은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를 사도 예를 들면은 창원에서 아파트를 법인을 만들어 갖고 서울 아파트 사러 가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낙찰 공장이나 뭐 들어가면은 셉니다. 상가도. 요 보면은 이제 주택이 있는데 요 보면 이래 있어요. 예를 들면 9억 초과 있죠. 주택 위에 성계취득 오피스텔 해놨네. 보통 9.4%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왜 나오나 하면은 이 법인의 과밀 억제권역 내에 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율 있는 지금은 12% 높으니까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은 이렇게 중과를 예전에 받았습니다. 1.1, 1.3 할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왜 그러냐? 법인의 과밀 억제권역은 자꾸 헷갈리는데, 이거 뭐 고양시에 들어가네요.
고양시는 들어가고 이게 뭐고? 안양시가? 하여튼 요게 과밀억제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그렇네. 용인시가 안 들어갑니다. 용인시가. 그래서 법인을 남양주네. 남양주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법인을 주로 여기서 많이 만들어. 남양주, 용인시. 왜 만드느냐? 과밀억제권 들어가면 골치 아프거든. 이 취득세도 이 중과도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밀억제권에 설립한 법인은 취득세 중과조항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장은 보통 우리가 몇 프로죠? 공장 몇 프로? 4.6% 아니에요? 4.6% 공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 외 승계 취득해갖고 이게 9.4% 이런 식으로 내야 되니까. 자, 공장을 100억 낙찰 받았는데 4억 6천 내면 되는데 9억 4천 내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안 된, 이게 5년 안 됩니다. 안 된 거. 그래서 보통 보면 5년 지난 법인을 팝니다. 이런 걸 나옵니다. 신문에 보면 5년 지난 법인을 매매합니다. 그 이유가 취득세 중과 맞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세무사도 가보면은 이 법인을 뭐 살라고 합니다. 세무사들이 오래된 거, 5년 넘은 거 이런 거는 그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봅니다. 19번은 상속 재산의 취득세, 지방세, 중과세, 수칙 같은 거, 무도주점, 유형주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에 지목 변경할 때 취득세,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20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고급주택. 자, 성북구에 50억짜리가 30억짜리 돼. 토지가 280평, 건물이 100평이 넘고. 자, 요것들은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 그럼 이거는 취득세가 아주 셉니다. 그죠? 아까 봤죠? 취득세, 고급주택. 이 취득세가 셉니다. 이게 18.8%, 19% 막 이래 됩니다. 취득세가. 고급주택 되면은, 자, 답이 이렇네요. 고급주택 하는 것은 연면적 100평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을 200평 초과하고,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뭐 수영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면은 이제 고급주택이 들어갑니다. 주로가 이제 100평 넘고 9억이 넘고, 이 9천만이 9억인데, 9억이 넘고, 대지는 200평이 넘고, 건물은 100평이 넘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26억짜리다. 자, 밑에 거 봅니다. 밑에 보면, 고급주택 보는데, 고급주택은 다만 취득할 때 공시가격이 몇 억 이상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죠? 9억 초. 그러고 건축물 면적이 100평, 땅은 200평 넘고 9억 넘고 뭐 요것들은 이제 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70평 넘는 거, 전용이 70평 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고급주택은 잘 뭐 낙찰받기도 쉽지 않지만은 하여튼 그 전 알고나 받아야 돼요. 개인이 받아하고 취득세가 막 2배, 3배 대비면은 그죠? 매수인이 싫어하겠죠. 자, 입찰 대행했어요. 이거 사세요. 이래가지고 원주에 요거는 선생님 요 좋은 거다. 좀 사라. 샀는데 나중에 취득세가 막 예로 20억 같으면은 예로 뭐 이게 4.6 상가다 그러면 뭐 4.6% 뭐 한 9,200원 내면 되는데 그 2배, 3배 낸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취득세를. 문제 있죠, 그죠? 자금계획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고급주택. 요것도 취득세 중과조항이 있다. 막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21번. 문정부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여기 3개 생겼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플러스 2년. 이게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2년 플러스 2년인데 2년 지나서 조용했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3년 좀 넘었어요. 그때 전화 왔어. 집주인이 방 빼라고.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 한번 쓰겠다 하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됩니다. 알겠죠? 그럼 6년 사는 거예요. 6년. 미리 2년 되면은 미리 되기 전에 빨리빨리 서로 연락해야 돼. 하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락 필요 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 반쯤 되면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 아, 지금 2년 기간이 되는데 어쩔 거요? 있을 거요? 말 거요? 하면 계약갱신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2년 뒤에 갱신하는 거라. 아니 그게 아니고 2년 플러스 2년이 맥시멈인데 서로 연락 안 했어요. 연락했으면은 이제 2년 뒤에 나오면 되는데 안 하고 한 3년쯤 돼갖고 이제 3년 반 다 돼가니까 이제 전화가 처음 하면서 나갈 거야 했더니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 청구권 1회가 딱 있거든요. 무조건 나 쓰겠다 하면은 6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 요거는 5%입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5%. 매년이 아니고 계약 쓸 때 5% 정도는 올려달라 할 수가 있다. 뭐 10%, 20% 그건 안 됩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막 5%. 1억 것도 한 500만 원 올려달라. 이건 상관없어요. 자, 주택임자 신고제. 요거는 시행을 벌써 했는데 과태료는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과태료 물립니다. 예로 다가구 전세 6천 넘게 받았어요. 월세를 30만 이상 받았어요. 신고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 물어요. 그렇죠? 그야입니다. 6천만 원 초과. 이게 몇 년, 지금 2년, 3년 막 계속 지금 연기해 왔거든요. 과태료 부과율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아마 할 겁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안 하고 되면은 이제 여기에 6천만 원 초과. 구는 상관없어요. 함항구 상관없고 시 이상 지역에 월세 3천만 원 초과. 얘는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6월 달부터 과태료 대상이다. 됩니다. 뭐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요. 30일 이내에 해제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계약을 하든 해제하든.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겠다. 이런 겁니다. 자, 22번. 하여튼 월세 30만 원부터 신고제, 정시에 서막해가지고 이제 그런 신문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일 이내로 바뀐 거죠. 이내에서 변경되죠. 30일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여튼 2020년 2월 1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아파트를 분양받든지 상가를 분양받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다 해야 돼. 하여튼 권리상, 하여튼 부동산 관련된 거는 무조건 신고해. 안 하면은 이제 그 과태료 물고 막 난립니다. 시끄럽습니다. 자, 뒤에 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를 보면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한 1년 연장하겠다.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데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예한다. 하여튼 2024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 안 무는데 6월 1일부터는 이제 물리겠다. 앞으로. 그래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그럼 거래 신고 양식은 양식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해갖고 이제 양식이 이제 가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쓰면은 정부서 조합가 싫어할까? 싫어하죠? 그럼 세금을 좀 내야 돼요. 자, 토지 다운. 유성구 토지를 2억 5천에 거래했는데 양도세 탈루해서 1억 8천 낮게 신고했다. 실거래 금액에 대한 취득시의 일정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0만 원을 두 사람한테 물었다. 2억 5천인데 1억 8천으로 다운 거래를 했어. 1인당 1,500씩. 자, 물었고요. 그다음 분양권, 다운 계약. 분양권을 3억 5천에 거래했는데 양도세 탈루해서 3억 1천원, 4천만 낮게 했다. 이런 경우에 1,117만 원을 두 사람한테 물이더라. 우리 아파트 분양권 있죠? 팔고 사할 때 지가 산 금액에서 세금 안 내려고 뭐 판사도 의해서 판사를 위해서 조금 4천만 원 다운했는데 1인당 1,100만 원. 자, 그 다음에 6억 8천에 직접 거래했는데 5억 8천으로 신고했다. 2,700만 원씩. 뭐 이렇게 뭐 부과하고 자진 신고하면 좀 봐주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상가업 2억 8천에 계약했는데
6억으로 높게 신고했다. 뒤에 팔아먹을 때 이제 세금 안 내려고. 이런 경우는 1680만 원을 깎고. 이 좀 유하다, 그죠? 유연하네. 좀 짧게만. 한 1억 6,800억씩 무리비지. 뭐, 이 짧게만. 그것만 좀 들키면 그것만 좀 되지. 상관이 잘 안 오르니까 뭐 빠지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자료 미제출도 요거도 각각 500만 원씩. 자료 내놔라 근데 안 내면은 500만 원씩.